오늘은 할 것들이 되게 많아서 속도를 좀 빨리 내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땡큐노트는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았습니다. 네네네.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얼굴을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만 들어오시네요. 일단 이 기록은 제가 이제 영상은 이제 복습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록은 남기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얼굴 삭제하고 얼굴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땡큐노트 다 받으셨고 그 다음에 조립까지 다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에그링하고 가죽 커버를 처음 끼웠을 텐데 처음에 좀 어색하실 거예요. 좀 불편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손에 안 익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 그 땡큐노트인데 시간을 좀 주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 믿고요.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파워포인트 공유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프로필 사진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현수 작가입니다. 네, 지난번에 인사드렸고, 지난주에는 노트가 많이 안 와서 조금 이제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좀 빨리빨리 많이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드릴 질문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원래 이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화가들, 그때 당시 화가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그려내느냐, 똑같이 그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대우받는 그런 시대였다가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똑같이 그려봤자 카메라보다 더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들이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나타난 화풍이 인상파라고 합니다. 뭐 반고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보다는 그 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좀 추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들이 이제 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주의적 그림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점점 인상파로 넘어갔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하나가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카메라는 스마트폰이고 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과 로봇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데 현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재택근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가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메모 전문가다 보니까 과연 이 시대에서 어떻게 메모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메모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메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그리고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라는 것이 통상 이제 투두리스트 쓰는 정도, 그리고 시간 순대로 쭉 쓰는 정도,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스마트폰 앱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굳이 투두리스트를 빽빽하게 써가면서 노트를 할 필요는 없어졌다. 자, 그러면 어떻게 노트를 하고 메모를 해야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메모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옛날에 천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트를 엿보게 된 겁니다. 과연 옛날 사람들, 그 천재들은 어떻게 노트를 했을까? 한번 제가 추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다가,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친하진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죠. 이게 다빈치 노트라고 해서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는 굉장히 이미지가 많고 글자와 함께 썼던 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찰스 다윈입니다. 네, 다윈은 이 다윈 노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와 이미지가 혼재해서 써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다 아는죠, 이 사람은. 반 고흐. 인상파 화가죠. 그래서 이 사람 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와 글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화가다 보니까 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악필로도 유명하고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잘 못 가르치는 걸로 유명하죠. 교수님 중에 제일 못 가르치는 분, 그게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천재였고 근데 그 부분이 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분의 노트도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다 아시죠, 이분?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노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와 이미지가 많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게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피카소의 노트도 마찬가지로 그림과 글이 혼재되어 있다. 자, 제가 하도 외국 사람들만 잔뜩 있길래 화가 나서 한국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좀 메모를 잘하셨냐?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그 천원권에 있는 분이시죠. 책의 이황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성악 10도라는 그 선조한테 올린 상소문이에요. 17살의 왕위에 등극한 선조에게 이 충신이었던 태계 이황은 우리나라를 잘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성악 10도라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 상소문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이미지화시켜서 글을 올렸던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천재들의 노트를 엿보면서 한 개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같이 이미지를 썼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같이 시각화를 했다는 거죠. 시각화를 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한 상상을 많이 썼다는 거죠. 실제 없는 것들도 많이 그렸고 그러면 이렇게 천재들이 노트를 쓰는구나 라고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천재들이 하는 노트 방법을 이 시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추적을 했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게 이제 땡큐 노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시각화. 이미지와 색상, 도표를 통해서 생각을 고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시각화를 통해서 시각적 사고와 이어지면서 조감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로 이어지면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싱크와이즈 강의를 할 때 이제 받았던 자료였는데 땡큐노트가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노트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메모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IT 기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에다 노트할 필요가 없어도 되고 없거든요, 굳이. 근데 왜 굳이 종이에다 노트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은 우리 두뇌의 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의 속도와 똑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이죠. 근데 종이는 종이에다 뭘 쓰게 되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정지해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은 굉장히 빠른데 우리 손발은 느리다는 겁니다. 즉 우리 어떤 생각이 실제로 현실로 구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행의 시간이 필요한데 속도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버퍼링이죠. 버퍼링이 발생해요. 그럼 버퍼링을 발생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이에다 메모를 해야 된다. 종이에 써가면서 잠깐 스톱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다 메모를 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성적이 100점입니다. 나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00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플래너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노트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땡큐 노트를 실제 펴보면서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땡큐 노트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보이시죠?
자, 이런 종이가 보이시죠? 자, 내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 땡큐노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Make Your Dream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음 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키워드 베스트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2021년 키워드로 할 거고요. 일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위클리로 먼저 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은 대표님들은 땡큐노트에서 위클리 빈 양식을 펴주세요. 빈 양식 위클리 빈 양식을 펴주시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과제 내드렸는데 상단에도 날짜 다 쓰셨죠? 네, 요번 주 월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아, 며칠이었죠? 월요일이 4일, 그다음에 5일, 6일. 지금 노트 화면 보이시죠? 오케이. 네, 이렇게 갑니다. 쭉 쓰셨을 것이고, 제가 이제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땡큐 노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이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화면을. 다른 노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뭐 그림 같은 게 있죠. 자,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화 사고인데,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같이 실습을 할 거고, 자,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연, 월일, 날짜는 다 손으로 써달라. 손으로 써야 시간 가는 관념, 그 느낌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땡큐노트를 쓰다가 잠시 멈추더라도 다시 이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만약에 날짜가 인쇄되어 있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일단 비워놨고요. 포겟은 뭐냐면 이번 주에 해야 될 주요 이벤트를 적고 잊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메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더 잘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더 잘 잃어버리기 위해서다. 즉 적어놓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겟 부분에다가는요. 월간 계획을 확인한 후에 주요 이벤트를 적고 시원하게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3번 일정을 프로젝트 또는 시간순으로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땡큐노트는 이렇게 시간 순대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숫자가 1부터 23까지 24시간 다 표현하기 때문에 시간 순대로 써도 무방하다. 그런데 막상 이제 땡큐노트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는 한 칸이 굉장히 작죠? 작아요.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작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볼펜을 0.38 혹은 0.5mm를 쓰세요. 다시 0.38mm나 0.5mm 정도 쓰시면 딱 알맞습니다. 근데 0.7부터는 두꺼워서 못 써요. 그러니까 또 너무 칸에 구애받지 마시고 한 2칸, 3칸 연장 이렇게 걸쳐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 순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뭐 구분해서 써도 된다. 아니면 투두리스트처럼 써도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플렉서블하다. 굉장히 유연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네 번째 땡스 체크는 뭐냐면 이 부분에 보면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몸무게 쓰면은 내 몸무게의 추이 변화를 늘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몸무게 쓰는 거 좀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요거 추천드려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김치찌개, 김치, 된장국 이거 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과일만 먹었어. 그럼 과일식. 점심에는 김치 일반식이라 쓰시고 뭐 세 번째 저녁에는 내 저녁을 안 먹었다. 뭐 금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하나 뭐 추천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 혹은 인스타를 한다. 혹은 뭐 페이스북을 한다. 또 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내가 오늘 포스팅할 주제 같은 거 적어도 좋아요. 미리미리 적어두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매일매일 SNS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마케팅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런 것도 적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자, 땡스 다이아몬드 사용법은 이제 모두 아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오케이. 우리가 관계를 체크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관계를 체크하는, 관계를 관리하는 장치는 전 세계에 땡큐노트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 넓은 영역에다 뭘 쓰냐면, 자, 이번 주 감사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자, 소장님 병만 갔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반가워하셔서 너무 감사했다. 직원 간 회의를 했는데 좋은 의견을 들으셔서 감사했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써도 좋고요. 감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써도 좋아요. 미리 감사한 거, 미리. 미리 상상해서, 아,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상상해서 감사를 써도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땡스 다이아몬드에 보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딸, 엄마, 아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별로 쓸 게 없어. 뭐 통상 이제 아들이나 딸 정도의 역할 외에는 없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땡스 다이아몬드 안에다가 친구들 이름을 적어라. 친구들 이름을 적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우들 이름을 적어라. 전우들 이름을. 내무생활 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땡스 다이어리 자체가 나의 관계를 표시해주고 또한 내 감사 노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게 쓰시는 걸 강조드려요. 감사 노트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땡스 루틴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업무, 주 7일 업무, 맞죠? 네, 주 3일 업무.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옆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간 순대로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말은 그냥 쉬어라. 안 써도 된다. 메모를 앵간히 잘하는 사람도요, 주말 때 메모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냐면 내가 주말에 너무 시간을 많이 이렇게 낭비했나? 뭐 이런 오해가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푹 쉬십시오.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한 기록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하나 드릴게요. 추천. 이거 이번 주 숙제인데요. 자, 주말에서 자, 지금 한번 그어보세요. 빈 양식에다 지금. 자, 요 가운데 선을 하나 그으세요. 선을 하나 그으시고, 자, 선을 하나 그으면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죠? 그죠? 자, 선을 하나 그으시고, 자, 일요일 쪽 칸에다가 이번 주에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한번 써보세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1kg 빼기. 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 있으니까 쇼핑몰 개선 작업을 해야겠구나. 어딜 개선할까? 배너를 바꾸자. 세 번째, 유튜브 영상을 이번 주에 내가 2개는 올려야겠네. 자, 이렇게 이번 주 목표를 언제 쓰나? 월요일 날 쓰셔야 돼. 그러니까 전주 일요일 날. 다시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 이루어질 목표를 전주에 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 일요일 날은 거의 메모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걷다 선을 딱 그어서, 자, 1번 뭐 할 거야? 2번 뭐 할 거야? 3번 뭐 할 거야? 이번 주 목표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그걸 보게 됩니다.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딩 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리딩 앤 아이디어. 여기에는 이제 독서 노트로 사용하시면 좋고, 또는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노트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아이디어 노트 따로 만들지 마시고 독서 노트 따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다 쓰시고 1년 내내 써봤자 52장입니다. 1년 동안 써도 다시 재검색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몰아서 쓰시면 땡큐 노트는 감사 노트와 독서 노트와 업무 일지,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기록이 하나의 면에 모두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합적인 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메모는 무조건 최대한 모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 위클리 사용법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는 솔직히 매력이 없죠. 자, 여기까지는 매력이 없습니다. 뭐 다른 다이어리보다 조금 좀 특이한 다이어리 뭐 요 정도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고 제가 비주얼 싱킹 아까 시각화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딜 보시냐면 땡큐노트 쭉 넘겨보시면 그 위클리가 시작하기 직전 거기 보면 비주얼 싱킹 노트라고 있어요. 비주얼 싱킹 노트. 자, 보이시죠?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천재들은 시각화를 잘했다. 그리고 시각적 사고를 했다. 그리고 조감적 사고를 했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시각화 단계를 가보려고 해요. 비주얼 싱킹 노트 다 보셨죠? 자, 앞서 설명해 보듯 땡큐 노트는 글자뿐 아니라 이미지로 작성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은 우리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기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글로 써놨고요. 자,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 첫 번째 감정 표현입니다. 제가 6가지 감정 표현을 써놨는데요. 이거 제 그림이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전 세계인의 모든 민족들은요. 수천 가지의 감정을 느끼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6가지라고 해요. 그 6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놀람, 분노와 혐오예요. 자,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그리는 게임을 하는데 일단 가볍게 넘어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거 막상 손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잘 못 그리집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좀 빨리 나갈게요. 두 번째가 사물이에요, 사물. 그래서 이모티콘, 우리가 카카오톡 보면 이모티콘 무지하게 많이 쓰죠. 이모티콘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사실 내 손으로 이모티콘 못 그려요, 요즘 잘. 많이 둔해졌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설프지만 보기 흉하지만 이모티콘을 그려봅시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시죠? 자명종, 이게 실제 제 그림이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자. 자,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습관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스토리텔링입니다. 옆에 페이지. 자, 우리가 시각화하는 게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시각화된 걸 갖다가 시각적 사고로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나와 있죠? 노트에 나와 있잖아요. 김포공항역에는 5호선과 9호선이 있다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자, 이 그림 뭐죠? 고속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린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미션 A. 자,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A가 B보다 무겁다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위는 소수지만 아래는 다수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미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5개의 요소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5가지 요소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어디에다 그릴까요? 땡큐노트 쭉 넘겨보시면 뒤에 모는 종이 있죠? 거기다가 그려보시면 돼요. 아니다. 여기 빈칸 있으니까 여기다 그리시면 됩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머리가 혼자 막 빨리 가고 있어요. 혼자 막 정신없이 광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5개의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미지로 그려보는 겁니다.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 볼까요? 다 그리셨어요? 자, 하나, 둘, 짠! 아,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션 갑니다. 자, 4개의 요소는 전혀 관련이 없다. 4개의 요소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제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하나, 둘, 짠! 전혀 관련이 없죠. 전혀 관련이 없죠.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셔서 이번엔 좀 딜을 걸겠습니다, 제가. 이벤트 들어갑니다. 마지막 문제, 난이도 있어요. 어, A가 커지면 B, B가 커지면 C가 된다. 자, 이거 맞추시는 분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어갑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내 설명이 타당하면 돼. 내가 말하는 주장이 타당하면 됩니다. 자, 그리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 분. 오, 안 보이, 곽무근 선생, 대표님 안 보입니다. 이게 저거 가상화면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임수연 선생님, 대표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대표님 얼굴만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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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오케이. 봤습니다. 또, 자신있게, 곽주희 대표님, 좋습니다. 문자로 표현하셨네요. 문자로. 거의 문자 같은 느낌인데 좋습니다. 또, 또 누구 계십니까? 김세연 대표님? 윤창호 대표님? 좋습니다. 뭐 굉장히, 글자가 커지네요. 자, 그리고 김세연 대표님 어때요? 김세연 대표님? 누가 지금 그리고 있네요. 누가 그리고 계시죠? 누구야? 자,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랑 비슷하면 드리겠습니다. 제 거랑 비슷하면. 정답은 아닌데, 자, 이겁니다. A가 커지면 B가 되고, B가 커지면 C가 된다. 자, 비슷한 분 계세요? 아니 계십니까? 오케이. 일단 패스. 이벤트 또 이따 걸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각화,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부터 제가 미션을 좀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 지금 그림놀이 하는 거예요. 그림놀이. 천재들이 그림 잘 그렸다면서요. 자, 미션 하나 드릴게요. 어, 최대한 간단한 도형을 활용해서 곰을 한번 그려보세요. 곰의 얼굴, 곰. 저도 그릴게요. 저도. 어, 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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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그린 곰입니다. 예쁜가요? 자, 두 번째, 최대한 간단한 도형을 활용해서 코끼리 한번 그려볼게요. 코끼리. 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원을 그리고, 반원을 그리고, 코끼리는 아무래도 코가 생명이니까, 자, 코끼리.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자 한번 그릴게요. 사자. 자, 사자. 원을 활용해주세요. 원. 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고요. 이렇게.
사자. 비슷한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광목은 대표님처럼 하와이에서 지금 딱 칵테일을 한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칵테일을 한번 그려볼까요? 칵테일. 자,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네요. 자, 칵테일. 전 이렇게 그렸습니다. 칵테일. 그 다음에, 악어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사각형을 한번 활용해 보시죠. 사각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악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악어. 네. 짠. 자, 제가 그린 악어 참 못생겼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삼각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우 한번 그릴까요? 여우. 여우. 아, 선생님,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시각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자, 시각적 사고. 저는 여우를 저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저랑 똑같이 안 그리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밤도 되고 출출한데 샌드위치 좀 먹고 싶습니다. 샌드위치 한번 그려볼까요?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네요. 샌드위치.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계단.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하고 결승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멋지게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절대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 아닙니다. 우린 지금 시각적 사고, 그리고 운해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운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운해를 무지하게 활성화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그림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자, 제가 그린 그림들하고 지금 대표님들이 그린 그림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지에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일하게 전달이 안 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된 게 뭘까요? 문자입니다. 문자. 더 나아가서 인쇄. 자, 문자가 개발이 되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자를 보고 그 사물을 상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자, 수학이 왜 어려울까요? 그 수학적 공식과 그 숫자들을 보고 수학의 원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죠? 자, 혹시나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아시죠? 민사고의 초대 교감 선생님하고 한 3, 4시간 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사고 아이들은 책을 펴면 이 책 위에 영상이 떠오른답니다. 나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았어. 다시. 민사고 아이들은 책을 펴면 이 책 위로 영상이 펼쳐진대요. 그래서 민사고 애들은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왜? 영상으로 보이니거든. 왜 걔들이 영상으로 보이냐? 글자를 보고 이미지화하고 하는 게 완전히 숙달되어 있는 애들인 거예요. 즉, 좌뇌와 우뇌가 완벽하게 컨트롤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민사고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대, 공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 끄고 그만 자라고 해도 자지 않는답니다. 밤을 새서 공부한대요. 근데 공부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자, 스마트폰이 우리를 어떤 부분을 공격했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미지화 시키는 걸 공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2, 3살짜리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줬을 때 3, 4시간 이상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지구상에 그런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왜 아이들이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느냐? 우리 뇌가 이미지화하는 거를 스마트폰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 정신없이 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사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글자를 보고 어떠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완전 습성화되어 있는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너무 잘하고 이미지를 보고 글자로 표현하는 걸 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천재의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공감되시죠? 그래서 땡큐노트를 쓰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결코 시간 순대로 혹은 투두리스트만 줄줄줄 쓰지 말고 차라리 오늘 한 줄도 안 썼더라도 오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의 이미지만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것이다. 왜냐? 어차피 시간 순대로 쓰고 투두리스트로 쓰는 건 이제 구글 캘린더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캘린더로 하시면 돼요. 절대 종이에다 그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종이에다가는 이미지를 그리고 시각적 사고를 하고 시각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비주얼 싱킹 유명하죠? 비주얼 싱킹 다 아실 겁니다. 비주얼 싱킹 굉장히 유명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주얼 싱킹은 시간을 갖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근데 끝이 없다. 비주얼 싱킹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가지 그림들만 도식화해서 공식처럼 갖고 있다가 그걸 땡큐노트에 써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처럼 계단에 올라가는 모습, 뭐 환호하는 모습, 뭐 뛰어가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일종의 공식처럼 해놓고 땡큐노트에다가 활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땡큐노트 보여드렸을 때 군데군데 이미지가 들어갔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공감되세요? 네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시각적 사고를 통한 노트 정리는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으로도 부족해. 자, 그 다음번이 뭐냐면 4주차입니다. 4주차. 자, 4주차 때는 제가 좌뇌와 우뇌를 완전히 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메모 방법을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메모가 습관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구현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늘 메모하는 습관을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4주차 때 방법을 쓰시면 좌뇌와 우뇌를 사용할 수 있는 메모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오로지 딱 하나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래요.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다 실습을 들어가서요. 아까 우리가 하다 말았던 저거 할게요, 저거. 자, 우리 지난주에 연간 계획 세웠었죠? 연간 계획을 간단하게 키워드처럼, 그냥 키워드만으로 세웠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바꿔보려고 해요. 자, 땡큐노트 맨 앞 페이지 다시 가셔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넘기면, 자, 2020 키워드 베스트 5라는 페이지가 있고, 그죠? 여기 오른쪽에다가 2021이라고 써주세요. 2021 다 쓰셨죠? 2021 키워드 베스트 5.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5가지 키워드를 적어주십시오. 저는 뭐가 있었냐면요. 땡큐노트 유저 1000명 만들기 2021년 목표. 그 다음에 단톡방 1000명 만들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개념 마스터 하나 있었고, 몸무게 80kg 이하로 빼보자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 건강을 케어하자. 이렇게 5가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업무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해봐라. 두 번째는 관계적인 영역, 세 번째는 학습적인 영역, 네 번째는 건강과 가족을 영역을 해서 한번 세워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계획은 여기까지만 하셔라. 더 이상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3month 플랜이라고 있어요. 3month 플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위에 써있는 5가지 키워드를 바라보면서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들을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이에요. 1월부터 3월까지만. 3개월 계획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땡큐노트 평생 회원제를 제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무래도 2월달 안에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단톡방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운영진을 구성하고 기본 컨셉을 잡아야겠다. 1월부터 3월까지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고등수학 1차 개념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이어트. 3월까지 마이너스 10kg. 다섯 번째가 제 아내가 건강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 건강을 위해서 뭐 영양제를 잘 챙겨주자.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일종의 예를 들은 거고요. 지금 각각 대표님들은 그 키워드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세요. 네, 오케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먼스가 있어요. 먼스 한번 쭉 펴보세요. 먼스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맨 위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 있죠. 이 카테고리에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든 거는 일, 가족, 친구, 건강, 나라고 했지만 그건 얼마든지 변형해서 쓰십시오.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자, 업무 1, 업무 2, 그 다음에
관계, 학습, 그다음에 건강과 가정 이렇게 이 정도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아시죠? 언수외, 과탐, 사탐 뭐 이렇게 아주 원시적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름대로 또 창의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례는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보시면 활용을 좀 하시면서 이 3개월 계획을 우리가 세웠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월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할 건데 이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쓰셨나요? 미리? 안 쓰셨죠? 안 쓰신 분들은 지금 잠깐 1분 정도, 1분 정도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죠. 월간 계획에다가 카테고리 일단 이걸로 하세요. 업무 1, 업무 2, 관계, 학습, 건강과 가정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핵심 업무, 부가 업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으시고 땡큐노트 먼슬리는 4장이 들어있어요. 4장. 4개월분이 들어있거든요. 원래 3개월짜리인데 4개월로 넣은 거는 뭐냐면 중간에 시작하시는 분들 잘리지 말라고 제가 여분으로 넣은 거고요. 지금 아마 날짜를 다 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금 광속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지금 바로 오른쪽 위에 보면 숫자 쓰는 칸 있죠? 1 쓰시고 밑에다 날짜 다 쓰세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1월 1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빨리 쓰시는 겁니다. 쫙 그냥 다다닥 쓰세요. 지금 안 쓰면 또 안 쓰게 돼. 이쁘지 않더라도 지금 바로 써보는 겁니다. 광속으로.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기시 2월달 쓰시는 거예요. 2월달. 자, 2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맨 윗칸에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2월 1일이 월요일. 마찬가지로 광속이고요. 28일까지 쓰세요. 28일까지. 네, 좋습니다. 갑자기 또 손이 막 아프시죠? 자, 3월달. 3월 1일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3월은 31일까지 있죠. 이렇게 화면을 켜주셔서 너무 좋아요.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다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중요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쿼터 컴파스 개념은 다 이해하셨죠? 영상 보시고.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화면 공유 하나 할게요. 자, 쿼터 컴파스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스티커는 다 붙이셨을 거고 분야별로 좀 나눠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쿼터 컴파스 총 24칸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업무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과 학습의 영역 그 다음에 가정과 건강 이렇게 4파트로 나누시는 걸 추천드려요. 맨 위에다가 1쿼터라고 써 1분기 써주세요. 1분기 네, 1분기 써주시고요. 1분기 이미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쓰신 분들은 맨 위에다 1분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다가 각각의 카테고리를 써주시고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최적화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사용할 때는 업무, 관계, 학습,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그 3개월 계획 썼을 때 그 내용 있죠. 그것들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느낌 오시죠?
자, 쿼터 컴파스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지금 조금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팁으로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시면, 쿼터 컴파스가 굉장히 예뻐지기도 하거니와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쿼터 컴파스가 디자인적으로 많이 개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개월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디자인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할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디자인보다 지금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초에 세웠던 계획을 매일매일 피드백한다는 거. 그 개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연간 계획 멋들어지게 세워놓고 한 6월쯤 되면 맨날 웃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 어머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없애자는 거지. 그래서 쿼터 컴파스에다가 3개월 아까 그 계획을 간단한 키워드 형식으로 이렇게 옮겨줬고요. 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꽂을 때 자, 월화수를 내가 지금 월화수율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끼고요. 목금토에 있을 때는 자, 왼쪽으로 낀다. 구멍 맞춰서 이렇게 끼시면 된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외로 잘 안 됩니다. 번거로워서. 근데 중요한 핵심 뭐냐면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내가 최초에 세웠던 분기 계획을 늘 리마인드 하자. 요거를 꼭 활용하세요. 그래서 쿼터 컴파스까지 만들어 가면서 제가 3개월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성공하지 말고 여러 번 성공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다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땡큐노트는 이렇게 월간 계획도 한눈에 펴서 볼 수 있고 주간 계획도 볼 수 있고 분기도 볼 수 있으면서 지금 큐 버전은 데일리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감적 사고예요. 조감적 사고. 조감적 사고는 뭐냐? 한눈에 보는 사고, 전체를 바라보는 사고. 자, 다시 땡큐노트는 시각화를 통해서 시각적 사고를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조감적 사고까지 갑니다. 조감적 사고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창의적 사고예요. 자, 창의적 사고는 제가 4주차 때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하면서 매일매일 피드백해 나가면 결국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거는 기본으로 따놓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디지털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머리 속도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빠르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계좌이체 좀 하려고 스마트폰을 열어요. 이게 스마트폰이 엽니다. 열려서 딱 켰는데 어머나 카카오톡 단톡방에 메시지가 55개가 와 있네. 그죠? 그러면 봐야죠. 보니까 또 다른 방에도 30개가 와 있네? 봐야죠. 이러다가 은행 이체 놓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딴짓하는 거.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게 맞아. 왜? 빨리빨리 처리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한 혁신을 이룬다? 제가 봤을 때는요. 스마트폰 앱 개발자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계획을 잡았으면 그걸 종이에 적어서 정지하고 하나씩 피드백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부품에 불과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상상력도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스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어떤 말도 들었었냐면 웃기지 말아라. 디지털 플래너로도 잘 쓰는 사람 되게 많다. 너 어디서 뻥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디지털 플래너를 잘 쓰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날로그 노트도 잘 써요.
이미 아날로그 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디지털 노트를 만났을 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모습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디지털 노트를 만난 분들은 계속 헤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스마트폰 설계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거든. 그게 맞거든. 그래서 뭔가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날로그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는, 그러니까 디지털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활용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가 철저하게 활용을 해야 돼.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신속하게 융합하는 것들은 디지털이 낫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끝끝내 실천하는 거는 종이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뭐 천재들의 노트가 어떻게 썼고, 시각적 사고, 조감적 사고, 그죠? 창의적 사고 하면서 지금 분기까지 왔거든요. 오늘 내용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들 이제 노트가 있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읽기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다 내려놓고, 나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작가의 기질을 발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를 같이 켜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노트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조금 정신이 없고 빠를 수 있을 그런 느낌이 오셨을 텐데 그래도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감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완벽했죠? 위클리는 네네네. 전날 쓰는 건가요? 당일날 쓰는 건가요? 누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임수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임수현 대표님이요? 네. 자, 위클리는 언제 쓰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다음 주 위클리는 전주 일요일 날 쓰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되기 전에 전주 일요일은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듬성듬성, 기계획했던 일들이나, 포겟 중심으로 듬성듬성 써주세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선을 긋고, 다음 주 목표 쭉 쓰시고, 다음 주 스케줄링에 따라서 뭘 해야 될지를 위치시켜 주시고, 그렇게 세팅을 딱 해주시고, 편히 주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월요일, 화요일 쭉 가잖아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하루에 한 5분? 아침에 한번 확인하고 점심에 한번 확인하고 저녁에 한번 확인하고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이동이 많으면 저녁에 확인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녁에 집중을 하셔서 한번 체킹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시고 이미지 그릴 거 있으면 그리시고 그렇게 마무리 지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메모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고 실천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땡큐노트는 조금만 써도 꽉 차게 보이게 설계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됐나요? 제가 쓰다가 느낀 건데 네. 월도 그렇고 위클리도 그렇고 투두리스트가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약간 이제 전날 계획하고 당일날 체크하고 그다음에 된 거 확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투두리스트에서 사실은 굳이 시각적 사고까지 필요한가? 사실은 시각적 사고를 앞에 예로 든 거는 이제 자기 발명품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시각화한 거잖아요. 네. 일정을 매번 시각화하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쓰는 내용들은 시각화의 내용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투두리스트를 시각화할 필요는 그게 중요성 높지 않게 보고요. 투두리스트를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 날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날 하루의 느낌을 시각화로 표현해서 하루하루씩 하나씩 하자는 거고
투두리스트로서의 기능은 투두리스트로 써야죠, 그냥. 예. 뭐, 거기에 뭐, 너무 심오한 뜻을 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날 하루를 시각화하자. 그리고 4주차 때 배우실 게 뭐냐면, 그, 일정을 시각화하는 걸 배우시게 돼요, 이제. 그거 되면, 아, 이래서 홍 작가가 좌뇌 우뇌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제가 아마 상상을 많이 시킬 거예요, 상상을.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예. 투두리스트를 시각화한다는 개념보다는 나의 하루하루를 시각화한다. 이렇게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투두리스트처럼 일단 써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현재. 왜냐면 아직 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점점점 변화하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도 투두리스트처럼 많이 씁니다, 지금도. 투두리스트가 아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퍼펙트한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즐겁게 생각하고 일단 숙제 있으면 숙제. 제가 이제 노트 다 도착했으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숙제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일매일 노트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싫을 겁니다. 느낌이 싫고 왜냐하면 땡큐노트 그거 다 보이거든요. 내 사생활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조금 멀리서 찍어서 썼구나라는 정도만 보일 수 있게 해달라. 그거랑 아니면 제대로 찍되 해상도를 낮춰서 올려달라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찍어서 올려달라. 왜 그러냐?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습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 만들어 드리려고. 원래 뭐 몇백만 원짜리 교육 가야지 이렇게 막 강제로 시키는데 무료 교육에서 강제로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달라. 다음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면 땡큐노트 보시면 그 맨 앞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있죠.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한번 예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재미있고 신났던 경험이 뭐가 있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모습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 인생을 걸고.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고 다음 주 수업에 같이 오시면 제가 저한테 많은 소스를 주세요. 저한테 소스를 많이 주시면 제가 작가의 기질을 발휘해서 멋들어진 문장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냥 막 퍼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한테 막 재료를 주세요. 뭐 3가지만 쓰라고 거긴 돼 있는데 3가지 아니라 30가지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 생각하니까. 첫 번째 숙제는 매일매일 어쨌든 적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뭐 시간 순대로 써도 좋고요. 뭐 프로젝트별로 써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고요. 근데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 순대로 쓰는 걸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는 시간 순대로 쓰지 말라고 막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 순대로 쓰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되거든요. 어떤 훈련이 되냐면 내가 시간을 과연 잘 쓰고 있는가, 내가 낭비했던 시간은 없는가,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은 없는가, 이렇게 보기에 시간 순으로 쓰는 것도 좋긴 해요. 그게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의무사항으로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매일매일 써서 올려주시는 것만이라도 일단 집중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파트 예습을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는 해주십사 하는 게 2개의 숙제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현재 시간 1시간 6분이 지났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단톡방에서 또 필요한 것들 전달해드릴 거 전달해드리고 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좀 아주 번잡한 단톡방을 또 만들고요.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